안녕하세요. 빛바다입니다. 아코디언왕 초보 탈출 71-1강 박자 훈련 들어가기 전에 동백아가씨, 대지의 항구, 애수의 소야고, 추억의 소야고 여러 곡들을 아코디언 프로 강의를 해 올려드렸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시고 71강부터는 아코디언왕 초탈출 71강부터는 박자를 잡는 훈련을 좀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코디언을 배워서 5년, 6년이 지났는데도 10년이 지났는데도 저 찾아오시는 분들 보면 박자가 안 맞아요. 박자가. 그리고 이런 분들 있죠. 난 오른손은 잘하는데 왼손은 못해. 오른손은 잘하는데 왼손은 못한다는 것은 박자를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왜? 오른손 잘하는 건 아는 풍을로 연주를 하는 것이지 박자를 정확하게 지켜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 박자를 정확하게 안다면 왼손이 안 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동백 아가씨, 지금 동백꽃이 한창 펴 있을 시기잖아요. 여수, 목포, 해남 가보고 싶네요. 네. 외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아코디언 왕 초보 탈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국내에 계시는 아코디언 왕 초보 탈출 구독자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셔서 2월 말 아마 2월 말이나 3월 초쯤 되면 1년이 되는데 벌써 1500 구독자가 넘어가서 이 공부하는 구독자가 1500 구독자가 넘어가는 게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좋은 연주 강의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 강의는 박자 훈련은 초보자나 아코디언 연주하신 지 오래되신 분이나 이 박자 훈련은 끝없이 아코디언을 연주하는 한 끝없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축구 국가대표 공차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 선수들이 모여서 아니 국가대표 정도 할 정도면 훈련할 필요가 있나라고 하지만 우리가 손발을 맞춘다 그러잖아요. 손발을 맞춘다. 손발을 맞춘다는 것은 그 리듬을 탄다는 거거든요. 리듬이 우리나라 말로 박자라는 뜻이잖아요. 손발을 맞춘다는 것은 박자를 맞춘다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뛰었을 때 수비수가 공을 어떻게 해야 되고 손흥민 선수가 멈춰섰을 때 수비수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다 약속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약속 속에서 공을 차는 것이지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축구 경기 보면 공은 찰 줄도 모르면서 축구 해설가보다 더 해설 잘하시는 분이 있고 공은 차지도 조기 축구에 다니면서
막 대단한 해설을 하고 있어요. 입으로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입으로. 어? 밤새 만리장성도 막 쌓다 부쉈다 쌓다 부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입으로 하는 것은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코디언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되었는데도 쿵짝이 안 된다면, 한 달이 되었는데도 이 나비야 계명을 못 읽는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건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뭐 3, 4년 지나고 난 다음에, 아니요. 처음에요. 처음이 정말 중요해요. 선생님이 곡을 주잖아요. 주고 난 뒤에 그 곡을 박자를 정확하게 잡아주지 않으면, 제 경험상 솔미미 파렐레 나비야 나비야 학교종이 땡땡땡 섬치박이 이런 건요, 한 달쯤 되면 왼손 박자가 나와야 돼요. 쿵짝이 나와야 돼요. 쿵짝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집이 있잖아요. 집. 옛날에 초가집에 살 때는 전부 1층이었어요. 귀하집도 1층, 초가집도 1층. 그런데 어느 날 2층짜리 집이 생겼어요. 2층짜리. 그러면 1층에 사는 기준과 2층에 사는 기준, 2층에 사면 조망권이 달라지잖아요. 뷰라 그러죠. 바라보는 경치가 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음악도 높은 도자리가 있고 낮은 도자리가 있다. 높은 도자리가 있고 낮은 도자리가 있다. 중간 도자리가 있다. 이런 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다닐 때 음악 공부 좀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입시 준비하느라고 음악 시간 폐지, 미술 시간 폐지, 도덕 시간 폐지, 윤리 도덕 시간 폐지, 체육 시간 폐지, 이렇게 가장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폐지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년퇴직을 하고 난 뒤에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조깅이나 하고, 그리고 그걸 뭐라 그러죠? 힐링, 걸어 다니는 거 하고, 자전거 타고, 골프 치러 다니고. 이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매일 하면 그것도 중노동이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은 한 가지의 하나의 악기를 다룰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운동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 기본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우리나라는 전부 정년퇴직하고 난 다음에 시작하려고 하니까 모든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코디언 왕초보 탈출 71강 박자 훈련은 초보자나 중급자나 고급자나 똑같이 박자를 어떻게, 동백 아가씨를 연주를 하는데 박자를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항상 콩짝밖에 못 하잖아요. 이렇게밖에 못 하잖아요. 그런데 동백 아가씨를 공연을 하면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밥을 내가 신음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흥에 겨워서 이렇게 흥겹게 칠 수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흥겹게 연주를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못하는 것은 박자에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박자. 그러니까 이 박자 훈련을 하실 때 정말 세밀하게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자 훈련의 가장 기본은 솔미미 할 때
왼손 4분음표로 박자를 맞추면 처음에 어려워서 안 돼요. 어려워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쿵짝, 쿵짝짝. 한 박자에 오른손이 오른손 라이트 핸드 오른손 레프트 핸드 LH는 레프트 핸드잖아요. 오른손이 4분음표일 때 왼손이 4분음표이면 요게 1대1이잖아요. 똑같은 것이 같이 가잖아요. 똑같은 거. 요게 박자 길이를 잡아내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솔미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쉽다고 가르치는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오른손이 4분음표일 때 왼손이 8분음표로 연습을 시켜야 돼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4분음표가 8분음표 두 개 길이와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요 4분음표 사과 하나를 반으로 나눈 거와 똑같잖아요. 4분음표는 사과 하나, 8분음표 두 개는 사과 하나를 반으로 나누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왼손 훈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오른손이 4분음표일 때 왼손이 8분음표로 쿵짝으로 연주하는 법을 꼭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꼭. 쿵짝을 들어야 돼요. 이것 자체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처음 시작하는 분에게 트로트 주법을 가르쳐 주면 그게 이해가 되냐고요? 이해가 안 되죠. 이런 연습 오른손이 하나일 때 왼손이 같이 가면 1대1이잖아요. 1대1. 오른손이 하나일 때 왼손이 8분음표가 되면 1대2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른손이 하나일 때 왼손이 3개로 연주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1대3이라고 그러잖아요. 요건 1대2고 요건 1대3이고 그 다음에 오른손이 하나일 때 왼손이 하나, 둘, 셋, 4개를 연주를 하는 것을 1대4라고 그러잖아요. 1대4. 요것이 훈련이 되어져야 돼. 이게 훈련이 안 되어지면 기준이 없잖아요. 오른손이 4분음표일 때 왼손 반주를 보고 연주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망치로 집에 못을 박을 때 책을 보고 자세를 잡고 이렇게 책을 보고 망치로 못을 박지를 않잖아요. 그것처럼 책을 보고 연습을 하는 것은 제일 처음 이렇게 박자 훈련을 시킬 때만 설명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래 곡을 딱 보게 되잖아. 4분음표를 딱 보잖아. 요게 쿵짝도 되고 1대1도
쿵쿵쿵쿵 쿵짝 쿵짝도 되고 4분음표일 때 여기 쿵짝 아 2분음표니까 4분음표 두 개네 쿵짝쿵짝 요것을 눈으로 보고 내가 박자 계산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박자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원히 선생님 곁을 못 떠나는 거예요. 동물들은요,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참 좋아하거든요. 동물들은 어느 정도 자라면 혼자서 먹을 것을 찾을 수 있는 때가 되면요, 부모가 새끼를 쫓아내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유일하게 죽을 때까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새끼를 감싸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물은 딱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새끼를 쫓아내든지 부모가 잡고 나면 부모가 사라져버려요. 혼자서 살아가게끔. 그것처럼 악기를 배운다는 것은 악기를 어느 정도 배우고 난 뒤에는 선생님하고 떨어져야 돼요. 선생님하고 떨어져. 10년을 배웠는데도 선생님 옆에 붙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짜리가 학교 갔다 와서 엄마 젖을 먹는다니까요. 엄마 젖을 먹는다니까요. 이건요, 엄마가 애를 잘못 키운 거잖아요. 그것처럼 아코디언도 어느 기간이 되면 선생님하고 떨어져서 독자적인 연주를 해야 되는데 혼자서는 연주를 못하니까 애기 걸음마에서 못 벗어난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중요하니까. 우리가 대학교를 예전에는 초등학교 졸업 맞고 자수성가한 사람도 있고, 객지에 나가서 돈 벌어가지고, 중학교 졸업하고 돈 벌어서 자수성가 다 했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부모 곁을 떠나서 돈 벌면서 공부한 사람도 있고, 사업하신 분도 있고, 정주영 씨 대표 중에 초등학교 중퇴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처럼 상황에 따라 선생님하고 떨어지는 연수가 뭐 3년 만에 떨어질 수도 있고 5년 만에 떨어질 수도 있고 10년 만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마치고 돈 벌러 갔잖아요. 옛날에. 요즘은 중학교 고등학교 의무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3년까지는 공부를 한다고 보잖아요. 대학교는 선택사항이잖아요. 등록금도 비싸고. 그것처럼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러면 12년 동안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12년 교육 받아서 혼자서 자립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학을 나와야 되겠다. 그러면 16년을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대학을 나와서도 부모님 집에 붙어가지고 엄마 용돈 줘, 아빠 용돈 줘, 차 사줘, 뭐 사줘 그러면 엄마 아빠는 머리가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는 선생님은 레슨비를 꼬박꼬박 주니까 5년이 돼도 같이 있어야 되고 10년이 돼도 같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거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왜? 아코디언은 가는 길 알고 박자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음악을 연주하는 법을 안다면, 제 생각이에요.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이에요. 한 4, 5년 정도면 자립할 수 있어요. 또 모르는 건 또 선생님 찾아가서 또 물을 수도 있죠. 또 일회성 레슨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단기간 레슨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5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계속 다닌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학생에게 문제가 있든지 선생에게 문제가 있든지. 그렇잖아요. 자립을 시켜줘야죠. 살아갈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언제 배워서 연주를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나. 악보만 받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립하시려고 하면 정확하게 배우세요. 오른손이 4분음표일 때 왼손이 4분음표면 1대1 대응이잖아요. 8분음표면 왼손 하나에 오른손 두 개를 연주를 하잖아요. 1대3이면 오른손 4분음표 하나 누를 때 왼손이 세 개를 연주를 하잖아요. 요걸 요렇게 세디 따름표라고 그러잖아요. 오른손 하나 할 때 왼손 네 개를 연주를 하면 네디 따름표라 그러잖아요. 16분음표. 요런 걸 배우는 거예요. 요런 걸 배우는 거예요. 요런 걸 배우는 거예요. 요런 거. 아니 몇 년을 배웠는데도 오면 이 박자를 못 맞춰요. 박자를. 연습을 안 해서 그랬대요. 아니 초등학교 나오면 구구단은 다 외워요. 연주는 잘 못해도 박자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박자는 이렇게 한다더라는 알아야 될 거잖아요. 이렇게 한다더라를 알게 되면 연습만 하면 그게 연주가 돼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4분음표를 딱 보는 순간 이걸 딱 보면 아 이건 쿵짝이야. 쿵짝이야. 이것만 생각해도 결국은 조금 전에 제가 동백 아가씨 연주해 드렸잖아요. 8분음표로 쿵짝을 치는 거잖아요. 들으세요. 들어. 어? 결국은 이거잖아요. 우리 좋아하는 노래 있잖아요. 대지의 항구 강의해 드렸잖아요. 대지의 항구도 제가 답답해서 자꾸 목소리가 커지는 죄송해요. 대지의 항구에 처음에 4분음표 두 개 나오잖아요. 미미미 세 개 나오네. 미미미 도시도미도시 랄랄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미미미 하면 쿵짝 요것만 알아도 아 4분음표는 쿵짝이야. 쿵짝만 알아도 쿵짝만 알아도 쏙 터져 정말. 요런 걸 배우세요. 4분음표를 어떻게 돼지를 잡아서 어떻게 해체를 해야 된다. 닭을 잡아서 어떻게 해체를 해야 된다. 해체 안 해도 되죠. 털 뽑는 것도 해체잖아요. 어떻게 해체를 닭도리탕을 한다, 닭찜을 한다, 닭을 백숙을 한다에 따라서 해체를 하는 방법이 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노래가 4분음표가 쿵짝으로 연주를 하는 곡이 있고 쿵짝짝으로 연주하는 곡이 있고 쿵짝짝짝으로 연주하는 곡이 있고 같이 쿵짝으로 연주하는 곡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배우시라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왼손 베이스 잡는 기본적인 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제가 아코디언 프로 강의하면서 4분음표를 쿵짝으로 나누라고 그랬잖아요. 쿵짝. 그러면 이게 8분음표 두 개 들어간 거잖아요. 8분음표 쿵짝 8분음표 두 개. 4분음표를 보는 순간 아 이건 쿵짝이야. 요것만 알아도 요렇게 배워 나가시면 충분히 연주를 잘 하실 수가 있어요. 뭐 2, 3년 했는데 되는 것도 없고 뭐 왼손은 아예 안 되고 이것은 잘못 배우신 거예요. 아셨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박자에 대한 강의는 70-1 처음이니까 4분음표를 딱 보잖아요. 아 이거는 쿵짝이야. 요거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죠. 아 이것은 4분음표 쿵짝이야. 점이 쿵이야. 8분음표가 짝이야. 요것을 계산될 줄 알아야 돼요.
아코디언을 배우시는 분들은 박자 따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 박자는 모르면서 아코디언을 배운 지 10년이나 됐으면서 박자를 모르면서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이걸 하고 있어요. 이걸 하고 있는데 아니 이거 하면 뭐합니까? 빠르면 뭘 하고 느리면 뭐합니까? 이 박자 개성을 될 줄 모르는데 그런데 돈은 어떻게 그렇게 잘 버는지 몰라. 돈도 있잖아요. 웃은 이야기인데 돈을 아니까 돈이 안 벌린다 그러잖아요. 돈이 아니까 안 벌린다. 돈을 알았을 때는요. 안 쓰려고 그러기 때문에 안 벌리잖아요. 돈을 잘 버는 사람은 잘 쓸 줄 아는 사람들이 돈을 잘 벌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강의하는데 잔소리 더럽게 심하네 이러는 분들은 아코디언 풀어보시고 다른 강의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이 아코디언 왕초보 탈출이잖아요. 왕초보를 탈출시켜 드리는 거.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마음대로 못 다니시는데 제 강의를 보고 낙으로 삼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분들을 왕초보를 탈출시켜 드리고 싶어 가지고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한 건데 이해하시고 이건 나 다 아는 거야. 그럼 다른 강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72, 3 넘어가면 여러분들 중급자 이상들도 모르는 박자를 제가 강의할 수 있으니까 그때 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박자의 가장 기본적인 변화의 박자. 이거 박자가 변한 거잖아요. 4분음표 점이 붙은 거잖아요. 점은 앞에 박자에 반을 더해줘라. 이게 4분음표 반이 뭐예요? 8분음표잖아요. 그래서 4분음표를 쿵짝, 점이 쿵, 8분음표 짝. 이렇게 연주하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해드리죠. 쿵짝, 점 쿵, 8분음표 짝. 이렇게 연주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렇게만 연주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비야는 5손가락이 그 위치를 손가락 변화를 주지 않고 연주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코디언 손가락 3개 사용하시는 분들 지금 박자 연습할 때 71강부터 박자 연습할 때 빨리 습관 고치시기 바랍니다. 4분 5분 놀리면요 연주를 영원히 잘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잘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제가 장담해요. 손가락 2개 가진 사람들도 잘하던데 그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손가락 5개로 하는 것을 손가락 2개로 하니까 신기한 거죠. 그런데 그 손가락 2개가 음이 레가토가 되겠어요? 빠르게 돌아가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5개로 하는 것을 가지고 2개를 가지고 한다. 이건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2개를 가지고 하니까 신기하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신기한 거죠. 대단한 거죠. 손가락 2개 가지고 그 정도 노력했으면. 그런데 5손가락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2개는 안 쓰면 이건 더 이상한 거예요. 더 이상한 거. 더 이상한 거. 그래서 4분음표 박자의 기준이 한 박자의 기준을 가지고 항상 박자 연습을 하잖아요. 4분음표 하나는 한 박자. 4분음표 2개는 4분음표 2개는 2분음표. 요게 2분음표잖아요. 2박자. 2박자는 뭐예요? 반주가 쿵짝쿵짝. 점이 붙었다. 점 2분음표. 점은 몇 박자예요? 앞에 2박자에 반을 더해주니까 점이 한 박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2박자 더하기 한 박자 하면 3박자가 나오잖아요. 점 2분음표는 3박자잖아요. 그러면 쿵짝 몇 번 해야 돼요? 3번 해야죠. 3박자니까. 4분음표가 3개니까. 쿵짝 3번.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죠.
3번. 이런 거 적어서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요렇게 된 거 있잖아요. 요걸 오는표라 그러잖아요. 오는표. 요 몇 박자예요? 요 4박자라 그러잖아요. 4박자. 쿵짝쿵짝 4번. 요걸 딱 보는 순간 쿵짝쿵짝 4번. 4분음표 쿵짝 1번. 요거는 쿵짝 2번. 2분음표는 쿵짝 2번. 점 2분음표는 쿵짝 3번. 또 요런 거 있죠. 쉼표. 요게 8분 쉼표잖아요. 요 8분 쉼표. 8분음표하고 길이가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연주하다 보면 요런 거 나오잖아요. 요게 4분 쉼표라 그러잖아요. 4분 쉼표. 요거는 4분 음표라 그러잖아요. 4분 음표. 박자 길이 같잖아요. 그런데 노래가 나올 때 오른손은 한 박자를 쉴 수가 있지만 왼손은 쉬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이거 쿵짝. 이것도 쿵짝으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쿵짝. 왜? 4분음표와 길이가 같은 거니까. 한 박자를 쉬어주라고 4분 쉼표를 달아놨으니까. 오케이. 요런 4분 쉼표는 대부분 쉬어줄 때 멜로디에서 요렇게 이분음표에다가 점을 찍어놨잖아요. 여기 3박자잖아요. 그리고 요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3박자, 한 박자, 4박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한 박자를 쉬어서 호흡도 하고, 호흡. 숨도 쉬고, 이 말이죠. 그렇지만, 숨은 쉬지만, 박자는 쿵짝 4번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4번. 4번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박자의 기초에 대해서 확실하게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이번 기회에 음표를 보는 법을 확실하게 배우시고, 혼자서 연주해서, 또 선생님인데 검사를 맡아야 돼. 왜? 자기가 하는 것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빠른지 느린지를 자기는 몰라요. 선생님에게 항상 교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에게 교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71-2강에서는 아코디언을 가지고 왼손 베이스 잡는 법을 정확하게 나비야를 가지고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꼭 참고하시고 즐겁게 아코디언 이제 봄 얼마 안 남았잖아요. 박자를 정확하게 잡는 법을 연습하셔서 훌륭한 연주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나비야 개명 읽기. 똑같은 쿵짝이죠. 나비야 쿵짝이나 우르라 열풍화의 쿵짝이나 동백 아가씨의 쿵짝이나 유정철리의 쿵짝이나 똑같다는 거. 아시겠죠? 나비야 쿵짝이나 동백 아가씨의 쿵짝이나 대지의 항구의 쿵짝이나 똑같은 쿵짝이라는 거. 이것을 확실히 익혀서 이번 기회에 박자를 정확하게 배우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가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을 하셔야 계속 강의를 찾지 않고 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궁금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빛바다였습니다.